지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연습 문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100으로 기준이 되는 숫자를 100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value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숫자들을 의미하고요. 특히 거시경제학적 분석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계산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인데요, 지수.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지수인데요. 이 지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수, 인덱스라고 많이 얘기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지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뭐 연습 문제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 지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제를 들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CPI를 구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CPI, GDP 디플레이터, 뭐 PPI 해가지고 이 인덱스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측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또 심각하게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지수 숫자 중에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되겠죠.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대해서는 household spending이라고 되는데 가계 지출이죠. 여기 가계 지출이고요. 가계 지출이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왔다. 뭐 단위는 달러가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 단위가 됐든 이게 년별로 이렇게 집계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첫 번째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계 지출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 가계 지출은 어떻게 나왔느냐? 제일 먼저 어떤 상품들을 가게들이 지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가게라면 침대가 있을 것이고 TV가 있을 것이고 식료품이 있을 것이고 뭐 렌트 내는 거, 그러니까 그 주거 비용의 일부 등등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어떤 물건의 목록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컨섬션 베스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따른 어떤 번들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 리스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그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가격을 곱하는 거죠. 침대 100만 원, 뭐 식료품비 몇백만 원, 뭐 이렇게 1년 동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항목을 구성한 다음에 뭐 식료품 중에서도 항목이 각각 정해지겠죠. 쌀이 얼마였든지 라면이 얼마였든지 그렇게 정한 다음에 그 가격 지수를 번들에 대해서 번들에 대해 있는 그 숫자만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다 1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소비되는 항목들 중에 어느 게 더 소비자 가계 지출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서 구하게 되고요. 근데 그 과정들은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가계 지출되는 품목들이 있겠죠. 그 품목들 그거를 다 가격에 맞춰가지고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복잡한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이 테이블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CPI 구하는 거 그러니까 번들에 대한 리스트에다가 각각의 웨이트 가중치를 준 다음에 그 가중치를 그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1999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의 가계 지출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89.9, 697.2, 723.7, 716.6,
734.5 이렇게 각각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를 나타낼 수 있겠다. 지수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GDP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실질 GDP 구할 때도 우리가 기준 연도를 정했죠. 기준 연도가 있어야지 그 기준 연도에 맞춰 가지고 그 지수 숫자, 그 지수 인덱스 넘버가 100이 되게 됩니다.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기준 연도의 household spending을 구하는 거 686, 99년도가 이제 기준 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따른 인덱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덱스 각각 99년에 맞춰서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 연도의 숫자가 686.9죠. 그러면 나눠줍니다. 686.9 나누기 686.9 곱하기 100 하면 99년도, 99년도의 인덱스 넘버가 계산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쉽죠. 이거 다 다른 부분들도 다 똑같이 하면 되니까 여기 2000년도는 697.2 나누기 686.9 곱하기 100. 그 따라서 이렇게 요 숫자에다가 기본적인 99년도 베이스이어 기준 연도의 가격을 나눠준 다음에 100 곱하면 각각의 인덱스 넘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GDP 디플레이터도 기준 연도의 숫자 인덱스는 100이 되겠죠. 지수. 지수를 구해보면 100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구해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뭐죠? 인덱스 넘버의 퍼센티지 변화입니다. 백분율 변화. 퍼센티지 체인지. 그걸 구하면 자연스럽게 CPI를 이용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숫자를 만들어 본다면 요거 구해보면 100이 되겠고 그 다음 거 구해보면 101이네요. 101.05니까 101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1년도를 구해보면 104.8이니까 105네요. 105. 그 다음에 2002년도는 103.8이니까 104가 되겠습니다. 104가 되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106.4니까 106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을 인덱스 넘버를 각각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백분율 변화. 이거 아주 많이 쓰입니다. 계속 우리 쓸 거예요. 백분율 변화 따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자율로 상승하는 우리의 디파짓, 우리 예금이 이자율에 따라서 어떻게 상승하느냐 그 이자율 자체도 백분율 변화이고요.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의해서 실질 GDP가 감소하는 거 그런 것도 결국은 백분율 변화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거를 영어로는 percentage change라고 하는데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change가 델타라고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percentage 델타입니다. 델타 퍼센티지의 change다. 요거를 어떻게 원래 구하느냐? 만약에 이제 지수가 있다 그러면 델타 i분의 i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덱스 넘버가 변한 것분에 원래 있었던 인덱스 넘버가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많이 보던 겁니다. 어디서 봤느냐? 이러한 퍼센티지 체인지의 비율, 경제학 원론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됐던 계산식 중에 하나인 탄력성도 요 우리 퍼센티지 체인지의 탄력성 구하는 공식, 이것도 퍼센티지 체인지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각각들을 요 공식을 이용해서 퍼센티지 체인지 백분율 변화를 이용해서 구해낸다 라는 점을 아시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이 밸류가 인덱스 넘버 2000년도 00년도 99년도에서 00년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i00에다가 i99를 빼준 다음에 i99로 나눠준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퍼센티지 체인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change of i가 이 부분이 되겠죠. change of i, i 인덱스 넘버의 변화분, 그 다음에 i 원래 값, 그죠? 새 값에서 원래 값을 빼준 다음에 원래 값으로 나눠준 거, 이게 다름 아닌 퍼센티지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퍼센티지니까 백분율이니까 물론 비율에다가 100을 나중에 곱해주긴 해야겠죠. 백분율에 퍼센티지가 100으로 나눠졌다 이런 그 마크니까, 표시니까. 네. 그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을 한번 구해보자면 요게 그러니까 100에서 변하는 숫자는 아주 쉽죠. 100에서 101로 변했다. 그러면 몇 퍼센트 변했습니까? 1% 변했죠. 왜요? 101 나누기 100, 101 빼기 100 나누기 100 하면 곱하기 100 해줘야 되니까 곱식에 넣으면 1%의 변화입니다. 그럼 100에서 110 됐다 그럼 10%, 100에서 120 됐다 그럼 20%죠. 이런 퍼센티지 체인지는 아주 뭐 암산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구해볼 수 있는데 이게 101에서 105로 바뀌었으니까 105 빼기 101 나누기 101, 그쵸?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되느냐? 3.80이니까 3.8%가 되는 거죠. 3.8%. 그쵸? 그럼 여기도 쉽죠? 104에서 105에서 104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작아졌죠. 그럼 네거티브 밸류,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나누기 105. 그러면은, 마이너스 0.98%, 뭐, 마이너스 0.1%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다음은 104에서 106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구해보면 106 빼기 104 나누기 104 하면 몇이 나왔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2.5%가 나오네요. 계산기에 넣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2.5%가 나옵니다. 이 계산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계산하는 거, 백분율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제가 칸을 조금 왼쪽으로 써서 한번 제대로 된 부분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지 제대로 된 표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0년도 여기 2000년도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99년에서 2000년에 몇 퍼센트 올랐느냐, 물가가 1% 상승했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3.8%,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02년 네거티브 0.1%, 네,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을 한 거죠. 디플레이션이 있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03년 2.5%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각자 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맞는 답이 나왔는지, 정답이 아니면 체크해서 댓글에도 좀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